이 네이버에서 연관 검색어를 4월 30일부로 종료한다는 공지를 발표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19년 만에 없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때, 아, 네이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서 글을 써야 되나 막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블로그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연관 검색어가 블로거한테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네이버에서 스페이스 X라고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통합 검색 창에서 자동 완성 키워드가 뜨잖아요. 뭐 스페이스 X 상장, 뭐 관련주, 공모주, ETF. 이게 바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인데요. 사람들이 어떤 단어로 검색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니까 우리가 제목을 쓸 때, 아, 이걸 보고 키워드 넣어서 이렇게 제목을 써야겠다라는 기준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보이는 연관 검색어도 있고, 저도 그동안 그렇게 제목을 썼었고요. 근데 이게 5월부터 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는 왜 이거를 없애는 걸까요? 이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이 AI 기반 검색으로 진화를 하면서 연관 검색어의 역할이 AI 서비스들과 겹치게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네이버는 지금 AI 브리핑을 좀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실제로 네이버에서 예를 들면 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여기 쭉쭉 내려보면은 여기에 뭐 글들도 있지만 AI 브리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블로그 글을 AI가 읽고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좀 정보를 AI에서 다 찾으니까 이 키워드들이 굳이 필요가 없어졌다고 본 것 같아요. AI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좀 관련된 내용들을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 좀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네이버에서 AI 탭도 출시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챗 GPT처럼 좀 대화형으로 검색하는 별도의 탭이에요. 이거는 이미 구글에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앞에 이제 AI 모드가 있죠, 구글에. 네이버도 이제 이런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요런 거. 이제 알아서 내가 궁금한 거를 검색하면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화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가 피드메이커 4기를 직접 선정을 했어요. 피드메이커에 선정되면 뭐가 좋았냐면 이 홈 화면에 내 글을 많이 띄워줬거든요. 피드형 콘텐츠를 잘 제작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피드메이커예요. 기존에 1기에서 3기는 좀 공개 모집이어서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4기는 신청을 안 받고 네이버가 직접 찾아서 픽을 하고 메일을 보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제 네이버에서 콘텐츠 자체가 검증된 블로거들을 홈피드 전면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AI로 글을 막 40개씩 쓰고 뭐 50개씩 쓰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 홈판에 많이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되게 많았죠. 홈피드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좀 시행착오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하나 더 살펴볼 게 있는데 이게 로그아웃된 홈 화면이거든요. 저는 시크릿 창으로 본 거예요. 이렇게 네이버 피드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초록색 배지가 달린 블로거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요게 인플루언서 배지거든요. 쭉쭉 보면은 뭐 없는 분들도 있고 한데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러면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좀 많이 보이느냐? 그거는 좀 네이버가 구글이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데 구글에는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지만 이 EAT라는 기준이 있어요. EAT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EAT 검색하면은 나오는데 경험, 그리고 전문성, 권위성, 신뢰성의 앞자를 딴 게 이제 EAT거든요. 실제로 구글은 조금 더 까다롭게 콘텐츠를 보여주고 있는데 경험한 사람이 쓴 글인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쓴 글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구글은 이 전략에 따라서 좀 콘텐츠 품질을 판단하는데 네이버도 콘텐츠 품질을 판단하는 게 뭐 C랭크, 다이아 플러스 뭐 이런 여러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특히 이 홈피드 같은 경우는 요새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발행하는 블로거 또 신뢰도 있는 사람들의 글을 많이 보여주는데 그 기준이 아직은 좀 인플루언서나 피드메이커에 한정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증된 사람의 글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네이버에서 홈피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띄워줘야 사람들이 네이버에 더 많이 머물까? 테스트를 하고 결과를 수집해서 보완을 계속 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런 네이버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 네이버 블로그는 검색해서 들어오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홈피드에서 내 블로그가 보여야 방문자가 많아질 거예요. 기존에는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목을 써봐야겠다. 이런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사람들이 좋아할 콘텐츠를 만들자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너무 어렵죠?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쓰라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키워드가 아니라 이제는 질문에 답하는 글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서는 지금 스페이스 X 상장이 되게 핫한 키워드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제목을 쓰고 또 본문을 기획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이제는 스페이스 X 뭐 ETF 추천 단어 조합 제목보다는 스페이스 X 상장 우리도 살 수 있을까? 뭐 초보자를 위한 3분 요약. 뭐 스페이스 X 상장하면 나는 무슨 투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좀 사람들의 니즈를 잘 캐치해서 제목을 지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려워지긴 했거든요. 연관 검색어가 없으니까. 반면에 그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그 사람들의 심리, 이걸로 뭘 필요해 하는지, 또 뭘 궁금해 하는지, 이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머무르게 하는 글을 써야 합니다. 이 홈피드 알고리즘은 제목 클릭도 중요하지만 체류 시간과 스크랩을 보거든요. 어그로성 제목으로 클릭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금방 이탈했다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사람들이 끝까지 읽게 만드는 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은 글을 쓰는 게 홈판 유입을 늘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 나만의 실제 경험을 꼭 블로그에 넣어주세요. 아까 구글 EAT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 AI가 좀 만들기 어려운 콘텐츠거든요. 직접 가본 곳, 또 직접 써본 거, 직접 겪은 이야기. 이거는 AI가 흉내낼 수 없잖아요. AI는 지식이 있지만 경험이 없어요. 네이버도 좀 이런 방향으로 추구하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 스페이스 X 상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을 좀 그냥 정리하는 글보다는 예를 들면은 좀 관련 ETF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은 이유 또는 뭐 스페이스 X 관련해서 ETF 투자하니까 뭐 내 수익률 이런 실제 경험글이 훨씬 더 앞으로 홈판 유입에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를 잘한다는 게 조회수를 늘리고 방문자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수익으로 연결도 되고 또 내 글을 다른 사람이 보니까 블로그를 하는 재미도 많이 생길 텐데요. 이 연관 검색어가 없어지는 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블로그를 기존에 좀 제대로 해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경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를 공부하면서 또 투자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살아남게 될 것 같고요. 또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실제로 내가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뭐 찍었던 사진, 또 고화질 이미지, 네이버가 좋아하는 진짜 경험을 썼다면 네이버가 노출을 잘 시켜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도 처음엔 검색 기반 플랫폼이었는데 계속 더 발전했고 살아남고 있잖아요. 네이버도 좀 살아남으려고 결국 신뢰도 있는 글, 검증된 글을 더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이 네이버 홈 화면에서 좋은 이야기가 있는 글이 많이 보여지면 사람들은 네이버를 다시 찾겠죠.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올해의 블로그에 선정이 되면서 네이버한테 선물을 받았는데요. 모든 선물에 이게 써 있었어요. 비욘드 더 스토리. 이 네이버 블로그가 단순히 글을 쓰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의 진짜 경험과 또 삶이 담긴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그런 방향이 보이는 슬로건인데요. 네이버가 이 슬로건을 내건 시점이랑 홈피드, 연관 검색어 폐지, 피드메이커 직접 선정 이게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지금 진짜 대격변의 시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사실 이 블로그라는 게 돈을 벌 수 있는 수익화 도구지만 이 글쓰기가 주는 힘이 굉장히 놀랍거든요. 저는 블로그를 16년 동안 하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다고 느끼는데 그 이유가 특히 경제 블로그를 5년 동안 하면서 원래 제가 재테크에 정말 무지했는데 관심이 생겼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놀라운 성과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관심을 가지면서 글을 쓰면은 돈을 떠나서 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도 모르게 쪼끔씩 변화하는 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라는 플랫폼에서 글쓰기를 하면서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앞으로도 아임 플래너 채널에서는 블로그와 관련된 좀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올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제 블로그에 오시면 동기부여되는 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이버에 아임 플래너 검색하셔서 한 번씩 오셔서 이웃 추가해 주시고 "아 유튜브 보고 왔어요."라고 댓글 남겨 주시면 저도 바로 이웃 추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